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한화디펜스가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인도에서 또 한 번의 대형 계약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지난달 22일 한화디펜스 등 세계 주요 방산업체에 경전차 350대 구매를 위한 자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조만간 입찰하겠으니 미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인도를 공식 방문해 군사 교류와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이 경전차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국방부도 지난달 성명에서 차세대 전투 차량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약 350대의 경전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등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 육군은 산악지형 전투에 유리한 무게 25톤 미만의 경전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105mm 주포를 장착한 K-21 105 전차로 이번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21 105는 한화디펜스가 2013년 처음 공개한 경전차로 K-21 차체에 벨기에 CMI 디펜스의 코커릴 XC8 포탑을 얹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이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경전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최고 속도 시속 70km, 순항거리 450km의 성능을 갖췄으며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으로 다양한 전술작전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로는 아래 4개 모델이 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K-21을 포함해 K9 자주포 변형 모델 BAE 시스템즈의 M8 뷰포트 경전차, 인도네시아 터키의 합작품 하리마우 경전차 등입니다. 이 중 한화디펜스가 인도군 경전차 도입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한화디펜스는 인도 측이 요구하는 기술과 모듈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 가격이 대당 30억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한화디펜스가 인도 육군의 경전차 사업을 수주하면 관련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도군 수뇌부가 한화디펜스를 신뢰하는 것도 유리한 점입니다. 최근 인도는 K9 자주포 100문을 현지 면허 생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군의 면허 생산 역사 최초로 납기 일정보다 빠르게 하자 없이 사업이 완료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인도는 K9 때처럼 자국 방산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 생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화디펜스는 인도를 넘어 이제는 방산의 핵심 시장인 미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가 54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유무인 전투차량 사업에 제안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MFV는 미군이 지난 1980년대부터 사용했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최신 유무인 장갑차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전자장비를 장착해 유무인 운행은 물론 다른 부대와 동시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인데요. 최대 3,800여 대에 달하는 브래들리 장갑차를 오는 2027년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그 규모만 54조 원에 달합니다. 미 육군은 그동안 보병 전투차 교체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980년대에 운용을 시작한 M2 브래들리의 후속 차량 개발에 3차례 도전했으나 첫 번째는 1999년 전차와 자주포, 보병 전투차와 수송용 장갑차 등의 차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계획 아래 180억 달러를 투입했으나 국방 예산 삭감으로 2008년에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후속 사업으로 지상 전투 차량 체제를 추진했으나 이 역시 2014년 무산됐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2019년 OFMV 사업을 공개 입찰했을 때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만 참여하자 경쟁 개발에 틀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일단 사업을 백지화하고 차기 보병 전투 차량 개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은 과거 3차례의 실패를 딛고 지난해 12월에 OMFV에 대한 제안 의뢰서를 발부했습니다. 지난달에 입찰이 마감되었고 이번 사업에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이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 육군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기능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율적인 무인 운용 능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옵션으로 유인 운용도 가능해야 하고 충분한 생존성과 M1 에이브람스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기동성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적의 보병 전투차를 격파하는 데 필요한 화력과 유럽의 주요 병참 루트를 주행할 수 있는 중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군 자체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많은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방산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은 한화 디펜스 레드백 장갑차의 OMFV 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자체 개발한 최첨단 레드백이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미 육군이 요구하는 기술 성능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이 기준이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OMFV는 이르면 오는 2028년 작전 배치돼 고성능 기계화 장갑차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수주전에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 영국의 BAE 시스템즈,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 등과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방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주를 위해 라인메탈은 미국 방산업체인 L3 해리스, 헤이시온, 텍스트론, 앨리슨 등과 손잡고 링스를 제안하고 BAE 시스템즈는 이스라엘 엘빗과 제휴해 차기 장갑차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어플라이드 인스티튜션 등 여러 회사와 손잡았습니다. 이에 한화 디펜스도 군용차 전문 생산 업체인 미국의 오시코시와 팀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입찰서를 제출해 본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오시코시 디펜스는 미국의 특수 차량 제작 회사로 주로 트럭, 소방차, 제설차, 군용차, 건설용 중장비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까지 15만 대에 달하는 군용 차량을 제작해왔는데요. 미국의 육군 및 해병대가 사용하던 장륜 차량 험비의 후속 차량인 JLTV 개발을 수주했으며 따라서 2040년까지 미 육군의 약 4.9만 대와 미 해병대의 약 5,500여 대의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기동성 대형 전술 트럭인 HEMTT도 오시코시가 미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 한화 디펜스는 미국의 제조 거점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레드백의 능력은 이미 호주의 랜드 400 3단계 사업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바 있습니다. 랜드 400 사업은 호주 육군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획득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조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호주에서 AS-21 레드백은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와 최종 후보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최종 결과는 2022년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이 약 400대의 보병 전투차를 납품하게 됩니다. 이 사업 과정에서 한화 디펜스는 이미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제치고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레드백은 특수 방호 설계와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 복합 소재 고무궤도 등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 기동성과 방호력 모두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탑재해 화력 면에서도 동급 최강을 자랑합니다.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면 미국 시장 진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7,000대가 넘는 최첨단 전투용 차량을 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터키, 인도 등에 제공해왔다면서 이제 호주를 넘어 미국 차례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화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앞서 한화 디펜스는 작년 말 미 육군과 첨단 무기 체계와 주요 구성품 등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정은 미 정부가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국가 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 기업이 미 육군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무기체계 공동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면서 주요 방산 장비와 기술 관련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양측은 차세대 무기체계 및 탄약 솔루션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OMFV 사업에 한화 디펜스가 참여하게 된 가운데 한미 공동 연구 개발 협정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화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화 디펜스가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최종 선정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